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나 미뤄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 전남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 기관으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공기관 유치와는 크게 결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강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만 자볼드가 시설 개선을 이유로 올해 1년 동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볼드 노조는 순천시가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면서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로 사업비 500억여 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개관한 순천만 자볼드. 순천만 자볼드가 개관한 지 2년여 만에 올 한 해 1년 동안 전격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볼드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위탁 운영사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과 노사 갈등을 방관해오다 휴관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고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휴관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사전 조치나 사후 조치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우리를 고용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건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천시는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수익 창출과 혁신 의지가 부족한 운영사에 대한 위탁 운영부터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I 등 미래 직업군이 접목된 새로운 직업 체험 콘텐츠가 아니면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시설 개선을 결정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 개최라는 호재에도 방문객 수가 7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점을 시설 개선 필요성의 근거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곧 도태입니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볼드가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 순천만 자볼드의 휴관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지역 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늦은 밤에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밤 늦은 시각 갑자기 약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약국 한 곳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약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1년 365일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매일 밤 약국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약을 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약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갑작스러운 복통과 고열 환자는 물론 택시기사 등 새벽 근무자들까지 밤늦은 시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발랐을 때 따끔한 느낌이 날 때는 아직 바를 때 안 된 거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발라주시고. 목포의 또 다른 공공심야 약국. 밤늦은 시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벼운 약을 드리고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쪽이나 이쪽 안내도 해드리고. 목포 지역 공공심야 약국은 2곳.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는 9,394명으로 일반 의약품 판매 9,257건, 조제나 처방 27건, 전화 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약사분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가 아파서 왔다 하면 바로 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아플 때 편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 문을 연 신안을 포함해 전남 9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역의 모 건설사가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광주 동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건설사가 계약과 달리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대신 내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수 분양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낮은 30%에 머물고 있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공정률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 오명을 썼던 전남의 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백두성 교사 유족이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학생을 지도하다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의 시험 답안과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고등학교 등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8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